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신라 최후의 빛과 그림자. 875년 7월 신라 제49대 헌강왕 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경문왕의 태자로 어머니는 문희왕후였습니다. 왕은 총명하고 민첩했으며 책을 한번 보면 모두 외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즉위와 함께 이찬 위용을 상대 등으로 대하찬 예겸을 시중으로 삼고 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 876년 2월 왕은 황룡사에서 백고자회를 열고 친히 참석해 불경 강론을 들었습니다. 878년 당 희종이 사신을 보내 헌강왕을 계부 이동 3사 검교태위 대도독 계림 주제군사 신라왕으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황소의 난이 일어나 당나라 사신 파견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879년 3월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동쪽 지방을 순행하던 중 개운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일어나 길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관이 아래였습니다. 이는 동해 용의 조화입니다. 용을 위해 절을 세우소서. 왕이 명을 내리자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네 사람이 나타나 왕의 수레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생김새도 옷차림도 괴이했지만 그들의 춤은 신비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산과 바다의 정령들이라 여겼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처용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와 정사를 도왔습니다. 880년 9월 9일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왕이 좌우 신하들과 월상루에 올랐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서울의 민가들이 서로 맞닿아 있고 노래와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시중 민공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는 지붕을 기와로 덮고 띠풀을 쓰지 않으며 밥을 수추로 짓고 뗄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민공이 답했습니다. 신도 그리 들었사옵니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음양이 조화롭고 비바람이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었사옵니다. 백성들은 먹을거리가 넉넉하고 변방은 잠잠하여 이는 전하의 성스러운 덕 때문이옵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경들의 보좌 덕분이지 내게 무슨 덕이 있겠는가. 그러나 태평성대 이면에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879년 6월 일길찬 신홍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곧 진압되었지만 불길한 조짐이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12살의 당으로 건너가 18세의 과거에 급제했던 천재 문인이었습니다. 그의 귀국은 신라 지식인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886년 6월 헌강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왕은 죄수를 사면하고 황룡사에서 백고자회를 열었습니다. 7월 5일 헌강왕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12년 신라 최후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왕이었습니다. 보리사 동남쪽에 장사 지냈습니다. 886년 7월 제50대 정강왕 황이 즉위했습니다. 헌강왕의 동보가 아우였습니다. 즉위 직후 이찬준응을 시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병약했습니다. 887년 한주의 이찬 김묘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출동시켜 진압했지만 왕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5월 주둥을 앞둔 정강왕이 시중준응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병이 위독하여 필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그러나 여동생만은 천성이 명민하고 골격이 건장한 사내와 같으니 선덕왕과 진덕왕의 예시를 본받아 그를 왕으로 세우라. 7월 5일 정강왕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1년 형이 죽은 지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887년 7월 제51대 진성여왕만이 즉위했습니다. 헌강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신라 역사상 세 번째 여왕이었습니다. 즉위와 함께 대사면을 실시하고 1년간 조세를 면제했습니다. 황룡사에서 백고자회를 열고 친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여왕의 치세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각간 위용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위용은 경문왕의 동보가 아우로 여왕에게는 숙부였습니다. 왕이 평소 위용과 간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왕은 위용을 궁궐 안으로 들여 국정을 맡겼습니다. 888년 여왕은 위용과 대구화상에게 명하여 향가를 모아 편찬하게 했습니다. 3대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신라 향가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같은 해 위용이 죽자 여왕은 그를 해성대왕으로 추존했습니다. 그러나 위용의 죽음 이후 여왕의 사생활은 더욱 문란해졌습니다. 나이 어리고 예쁘게 생긴 남자 두세 명을 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어 국정을 위임했습니다. 아첨하는 무리가 제멋대로 굴었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상과 벌이 공정하지 않아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한 지식인이 참다 못해 비방문을 조정 길목에 붙였습니다. 남무만국 찰리나제 판니판니 소판니 우사마간 부이사바. 나라가 망할 것을 바라는 달안이었습니다. 여왕 두 소판 부호부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경노했습니다. 대야주에 응거하던 문인 거인을 체포해 투옥했습니다. 거인은 억울했습니다. 감옥벽에 글을 썼습니다. 우공이 통곡하자 3년 동안 가물었고 추연이 슬픔을 품으니 5월의 서리가 내렸는데 지금 나의 깊은 근심은 예실과 비슷하건만 하늘은 말도 없이 단지 푸르기만 하구나. 그날 저녁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덮이고 천둥이 치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두려워진 여왕이 거인을 풀어주었습니다. 889년 운명의 해였습니다. 전국의 주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텅 비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 여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자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원종과 에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라말 농민봉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아 영기를 보내 진압하려 했지만 영기는 적의 보루를 보고 두려워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촌주 우련이 홀로 힘껏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여왕은 영기의 목을 베고 10여 세의 우련 아들을 촌주로 삼았습니다. 891년 10월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대도했습니다. 북원의 반란 세력 우두머리 양길이 부하 궁예를 보냈습니다. 궁예는 기병 100여 명을 거느리고 명주관내 주천 등 10여 군현을 습격했습니다. 신라 왕조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의 등장이었습니다. 892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산의 견훤이 스스로 후백제를 일컬었습니다. 우주 동남쪽 군현들이 그에게 투항했습니다. 후삼국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894년 2월 최치원이 시무 10여 조를 올렸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대책이었습니다. 여왕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궁예가 하슬라로 들어왔습니다. 무리가 6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장군이라 칭했습니다. 895년 8월 궁예가 저족과 성천을 공격해 차지했습니다. 한주 관내 부약, 철원 등 10여 군현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여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강왕의 서자 요를 태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헌강왕이 사냥 중 길가에서 만난 여인과 야합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왕이 요를 불러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는 골격이 남들과 다른데 이 아이의 등에 두 뼈가 솟아있으니 참으로 헌강왕의 아들이다. 서자를 태자로 삼는 파격이었습니다. 신라 왕실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896년 적고적이라 불리는 도적 무리가 서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붉은 바지를 입어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주연을 도륙하고 왕경 서쪽 모량리까지 침입해 민가를 노략질했습니다. 왕경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897년 6월 여왕이 좌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근년 이래 백성이 곤궁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어진 이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은 결정되었다. 여왕은 태자요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당나라에 보낸 표문에서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조카 요는 신의 죽은 형정의 아들인데 나이는 바야흐로 15세를 바라보고 능력이 종실을 일으킬 만하기에 밖에서 구하지 않고 안에서 천거했습니다. 최치원이 대신 작성한 양위표였습니다. 12월 4일 진성여왕이 북궁에서 승하했습니다. 제위 11년이었습니다. 황산에 장사 지냈다고 전해지나 삼국유사에는 화장하여 뼈를 모량의 서회에 뿌렸다고도 합니다. 헌강왕은 신라 최후의 태평성대를 이룬 군주였습니다. 880년 월상로에서 바라본 기와집 가득한 서울. 노래와 음악이 그치지 않던 풍경은 신라 천년 문화의 정점이었습니다.
서용설화로 대표되는 문화적 용성, 최치원 같은 인재의 귀국은 신라 문화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876년 황룡사 백고좌회, 반복되는 불교, 행사 의존은 이미 내부 모순을 감지했음을 시사합니다. 정강왕은 1년이라는 짧은 재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준 결단으로 왕실 혈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진성여왕은 888년 3대목 현찬으로 신라 향가 문화를 집대성했으나 889년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적 농민봉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골품제 모순의 폭발이었습니다. 892년 견훤의 후백제 건국, 891년부터 본격화될 궁예의 세력 확장은 후삼국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왕의 양위는 신라 왕실 권위의 최종 붕괴를 상징하며 천년 왕국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